이제 서블릿을 사용해서 우리가 JSP 모델 1으로 여러분들 뭐 로그인하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든 적 있잖아요. 어, 서버 서블릿을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은 사실 서블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블릿을 잘 알아야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프링 MVC를 쓰면 더 이상 서블릿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서블릿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블릿이란 자바로 만든, 보통 우리가 lit 그러면은 뒤에 let 그럼 좀 귀여운 작은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애칭으로 서블릿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 let. 그래서 자바로 만든 서버 사이드 클래스, 중요한 건 서버 사이드라는 거.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판스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청 하나당 한 개의 서블릿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 요청을 왔을 때 그걸 서블릿이 처리를 하고 리스판스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서블릿이 합니다. 그리고 서블릿은 뭐 get, post뿐만 아니고 put, 뭐 head 그런 모든 유형의 요청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만 있으면은 사실 서버 단에서 어떤 요청에도 다 응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서블릿들을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서블릿을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블릿을 구동하는 서버를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 아파치 탄캐 같은 거고요. 이 서블릿 컨테이너랑 와스는 약간 다릅니다. 와스는 Full Compliant J2EE 서버 그래갖고 자바 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거를 와스라고 하고, 그 와스 규약 중에 서블릿 컨테이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라이트웨이트 뭐 와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량 자바 서버. 그렇죠. 풀 자바 서버는 와스고 경량 자바 서버를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와스가 필요한 규약 중에서 일부만을 만족시키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엔터프라이즈 자바빈스 그 부분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톰캣이 어떤 종류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든지 다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서블릿만 구동합니다. 그 서블릿의 특징,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싱글 인스턴스라는 거. 그러니까 서블릿은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특정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서블릿이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보면은 헬로 서블릿을 보면은 이 URL이 들어오면은 이 헬로 서블릿 클래스에 두 개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URL 서버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이 헬로 서블릿을 요청하는 건 이 서버는 지금 외부로 공개될 테니까 이 헬로 서블릿을 요청하는 건 전 세계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헬로 서블릿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헬로 서블릿을 요청을 들어올 때마다 이 헬로 서블릿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헬로 서블릿 인스턴스는 최초 요청할 때 딱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딱 싱글 인스턴스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요청이 올 때마다 워커 스레드 할당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톰캣이 구동되면은 워커 스레드가 뭐 100개, 15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워커 스레드를 띄우거든요. 그 워커 스레드에다가 우리가 그때 옛날에 스레드 풀, 워커 스레드 배웠죠. 스레드 풀에다가 미리 돌려놓는 스레드를 워커 스레드라고 합니다. 항상 돌고 있는 스레드.
그때 우리가 은행 직원 예를 들면서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은행 창구에 항상 직원이 4명, 뭐 8명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워커 스레드입니다. 그럼 그 워커 스레드가 요 두 get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인스턴스에 여기 있는 메소드가 사실 get 요청에서는 2개일 거고 post 요청에서는 2 post. 사실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는 건 서비스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거 서비스 이렇게 됩니다. 예.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는 게 서비스 메소드인데 이렇게 이 서비스 메소드를 스레드로 워커 스레드에 할당해서 처리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이 처음에 뜰 때는 뭐 자바도 구동, 뭐 톰캣도 구동해야 되고 이제 서블릿 클래스도 로딩 돼야 되고 뭐 그렇게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만 멀티 스레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는 요청은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럼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서블릿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만든 것부터 돌려볼게요. 모델 1 유저의 유저 리스트. 이 모델 1은 JSP 모델 1이 아니고 그냥 제가 디렉토리만 모델 1으로 한 거고 서블릿으로 만든 겁니다. only 서블릿. 그래서 이제 유저 100개를 이렇게 셀렉트하게 해놨고요. 유저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저 폼으로 URL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abc@gmail.com abc@gmail.com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만든 거를 하면 이렇게 duplicate 이메일 이렇게 나오고요. 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aa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설정하고 이름 그냥 aaa 대문자로 할까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면 이렇게 유저 아이디 517번으로 이메일 네임 이렇게 사용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저 폼에서 유저 등록하면 유저 리스트로 가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로긴 폼이 있습니다. 로긴 폼. 그래서 aaa@gmail.com 이걸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막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wrong email or password 이렇게 나오고요. 비밀번호를 제대로 이렇게 맞게 나오면 사용자 정보, 로그인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기 정보입니다. 이거는 유저 인포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해보면 only 서블릿으로 만드는 건데 서블릿이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 파란색은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액션을 하는 서블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처음에 유저 리스트 서블릿 나왔죠. 그 다음에 유저 폼 서블릿. 이거는 이제 URL 유저 폼을 하면은 유저 폼 서블릿이고 유저 폼 서블릿에서 회원가입 화면에서 서밋 해갖고 사용자 등록 액션으로 서밋을 하는데 얘가 성공을 하면 사용자 목록 화면으로 리다이렉트를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이메일이 중복될 경우 그쵸 이메일이 중복되면 다시 유저 폼으로 돌리는 거 그게 이제 add 유저 서블릿이고요. 그럼 로긴 폼 서블릿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긴을 딱 해서 성공을 이제 서밋을 딱 해서 서버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서버에서 로긴 서블릿이 실행돼서 로그인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사용자 정보 화면 유저 인포 서블릿을 리다이렉트를 하고 로그인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다시 로긴 폼 서블릿으로 다시 돌리는 거. 이렇게 해서 6개짜리 아주 심플한 유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유저 DAO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자바에서 사용했던 그 유저 DAO를 그냥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웹의 DO에다 갖다 놨는데요. 여기다 아티클 DAO랑 유저 DAO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고 유저 DAO 있는데 그 패키지 뭐 그대로 써서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외부로 해갖고 요 패키지로 옮겨 놓게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먼트를 해서 구현체를 만들었는데 어차피 구현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현체를 쓸 거거든요. 뭐 usual DAO, impl, 뭐 using, 뭐 dbutils, using, 뭐 JDC 템플릿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느라고 제가 인터페이스랑 구현체를 썼고 이제 앞으로 구현체를 하나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사실 이 DAO 만들 때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먼트랑 꼭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유저 DAO 임플리먼트 유저 DAO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냥 다 뒷부분 없애버리고 그냥 클래스로 유저 DAO 이렇게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 굳이 뭐 일일이 다 뭐 인터페이스 만들고 구현체 만들고 사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구현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1의 유저를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그림 요거를 그대로 구현한 게 모델 1 패키지의 유저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리스트 서블릿 이게 제일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유저에서 유저 리스트 이게 사용자 목록이잖아요. 지금 서블릿으로 이렇게 해서 유저 리스트 해갖고 유저 리스트 뿌리는 거 지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 뒤에 거 남은 수업 다 할 수가 없고요. 그쵸? 지금 이거 하는 게 이해가 못되면 지금까지 한 거 또 앞으로 할 거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목록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해주시고 또 목록만 나오는 것만 잘 해도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그 중간 이상은 다 적어도 절반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이 제일 기본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웹서블릿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서블릿이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URL하고 매핑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톰캣이나 그런 서버에다 배포를 하면 URL을 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그냥 톰캣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get으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두 get을 썼습니다. get과 post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URL로 바로 접근하는 거 그냥 get이죠. get을 써서 이렇게 response.set content type하고 print writer 쓰는 거, 이걸 쓰는 거 자체가 이제 이거는 HTML로 한다. 이 서블릿은 HTML에 리스판스를 뿌린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터를 리스판스에서 겟 라이터를 한 다음에 유저 리스트 우리 이거는 리스트 유저 EX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유저 DAO에서 리스트 유저에서 0부터 100까지 꺼내 온 다음에 제일 먼저 HTML 바디 제목 뿌리고 그 다음에 루프 돌려서 이 부분 여기 포맷으로 넣어갖고 여기 유저에다 넣는 거죠. 그쵸? 그 루프가 다 돌고 나면 마지막에 바디 태그 닫고 HTML 태그 닫고 클로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웹 서블릿 이렇게 매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딱 소스를 보면 이거죠. 여기 있는 요게 이거고, 그리고 루프 쭉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닫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저 리스트. 그 다음에 유저 폼 서블릿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메시지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똑같이 이제 요기 포맷을 쓴 거는 요 자리, 그쵸? 요 %s 요 자리에다 요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보면 유저의 유저 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ABC 이렇게 아까 했던 거를 이 집어넣으면 딱 뒤로 돌아갈 때 이게 duplicate 이메일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여기다 여기 메시지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 메시지가 여기 나오게 하려고 요 메시지가 들어갈 자리 이거 요 부분이 있으려고 지금 포맷을 쓴 겁니다. 포맷 쓴 거고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다 메시지를 넣는데 만약에 요 네임이 없다, 요 파라미터가 없다, 그럼 여기다가 null 해갖고 찍히거든요. null 그렇게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ull이 아닐 때는 공백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request get parameter msg 하고 msg가 null이 아닐 때는 그냥 request get parameter msg를 쓰고 null일 때는 요 공백을 쓴다. 이걸 쓸 때 우리가 if 뭐 else 그런 거 안 쓰고 요 옵셔널 클래스를 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of nullabl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request get parameter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null이 아니면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null일 때는 o와 else라고 들어가 있는 요 뒤에 요 인자, 요 뒤에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ptional.of null 하고 가로 속에 뭐 넣고 .o와 else에서 넣고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if else 번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et 파라미터 메시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빈칸 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 근데 MS죠. MSG는 duplicate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여기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폼 서블릿은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폼에 보면은 이제 액션이 add 유저고 메서드가 포스트잖아요. 우리가 get과 post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아시죠? get은 URL에 붙여 들어가는 거, 이런 게 get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URL에 붙어 들어가는 거.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add user 이렇게 해석할 때 여기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이름 같은 게 파라미터로 붙어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붙어가지 않고 서버의 인풋 스트림으로 보내는 거, 이 방식이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이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의 바디에 붙어서 들어가고 get은 URL에 붙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다 get을 쓴다 그러면은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이 URL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를 쓰면은 서버로 가는 그 메시지의 바디에 붙어서 들어가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뭐 제목, 내용, 뭐 그런 것들은 다 포스트를 쓰고요. 특히 이렇게 사용자 등록하는 경우에 get을 쓰면 비밀번호가 여기 박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그러니까 안 됩니다. 포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사용자를 뭐 BBB 새로 등록해 볼게요. BBB 해갖고 누르면 사용자가 등록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 add user 하고 post 했잖아요. 그럼 add user가 이제 그걸 받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add user servlet, add user servlet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유저 리스트에서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유저 DA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저 DAO에는 이렇게 컴포넌트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지금 스프링이 컴포넌트라고 붙어 있는 건 다 스캔을 해갖고 빈을 만들고요. 그리고 서블릿들도 다 빈으로 다 그러니까 그 IOC 컨테이너,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빈들로 다 서블릿도 다 잡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서블릿 인스턴스들도 다 들어가고 DAO 여기 있는 DAO도 컴포넌트라고 해놓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관리하는 빈들은 자기들끼리 와이어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오토 와이어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컨스트럭터 인젝션하고 세터 인젝션을 썼는데 서블릿에서는 컨스트럭터나 세터를 쓰지 않고 그냥 사실 인젝션 중에 필드 인젝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에다 바로 오토와이어를 쓰면은 이게 인젝션이 됩니다. 컨스트럭터랑 세터 만들지 않아도요. 그래서 서블릿에서는 그냥 필드 인젝션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링 문서에 보면은 가장 권고하는 게 컨스트럭터 인젝션이고 그 다음이 세터고요. 필드 인젝션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서블릿에서 필드 인젝션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 인젝션 쓴 거고요. add user 서블릿에서도 이렇게 필드 인젝션을 유저 DAO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메일, 패스워드 여기 보시면 이거죠. 네임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네임이 네임. 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요것들로 이메일, 패스워드 이걸로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다 서버가 받습니다. 그래서 유저 요 인스턴스에다가 다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을 세팅을 해갖고요. 이걸 갖다 유저 DAO에다 add user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DAO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DAO가 꼭 데이터베이스 무슨 JDBC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메소드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리다이렉트를 해갖고 여기 모델 1의 유저 리스트에 들어가고요. 실패를 하면은 다시 유저 폼으로 돌아가는데 메시지에다가 duplicate 이메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하켓 컨텍스트 패스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여기가 이렇게 바로 루트에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루트에서. 그런데 여기가 루트 컨텍스트가 아니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주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스프링 부트가 기본으로 루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든요. 근데 루트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때도 동작하기 위해서 루트 컨텍스트가 아닐 때도 동작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add user 서블릿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도 컨텍스트 패스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server.sublet.context path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또 web2 하고 이렇게 주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안 되고 이건 루트 컨텍스트잖아요. 여기 딱 web2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항상 이 애플리케이션이 루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하고 만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가 바꿔도 항상 잘 동작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저 폼 이렇게 해갖고 아까 이제 만들잖아요. 뭐 ccc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abc 갖고 gmail.com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뭐 등록을 했는데 저장해갖고
다시 add 유저에서 중복이 되니까 지금 일로 돌렸잖아요. 여기로 돌릴 때 리다이렉트한 요 URL에 보세요.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컨텍스트 패스가 아까 여기서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컨텍스트 패스가 루트 컨텍스트가 아닐 때도 항상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URL 앞에 컨텍스트 패스를 항상 붙여주는 게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정석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붙이나 하겠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서 붙일 필요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한 개만 만들 거니까 이게 사실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붙을 필요는 없는데, 그쵸?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붙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되게 큰 기계, 그러니까 CPU도 빵빵하고 메모리도 빵빵한 큰 기계에다가 턴캣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컨텍스트는 하나밖에 안 올라가니까 컨텍스트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를 붙여야지 기존에 돌리고 있는 톰캣에 나만의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할당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컨텍스트 패스를 쓴다. 그쵸? 그 다음에 로긴 폼 서블릿을 로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긴 폼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놨죠. 이 부분은 역시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로그인하고 여기도 메서드를 이제 포스트를 한 다음에 액션인 로그인이죠. 로그인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넣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로긴 폼이 되겠죠. 예, 로긴 폼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갖고 로gin을 하는데 패스워드가 틀렸다. 그럼 다시 이 화면으로 와서 요거 롱 이메일과 패스워드 요게 찍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됐다. 그러면 사용자 정보로 가게 그렇게 됩니다. 그 로gin으로 된 거를 보시면 로긴 서블릿이죠. 여기 있다. 여기 로긴. 이렇게 로긴이 매핑돼 있죠. 여기서 사실 여기도 다 써줘야 돼요. 컨텍스트 패스 모델 1 유저의 로긴.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현재 URL 그쵸? 여기 보면은 이 현재 URL에서 요 끝에 부분만 로긴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쪽으로 지금 서밋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쓰면은 현재 URL 자기 URL 요 현재 URL에서 여기만 로긴으로 바뀐 걸로 상대 패스죠. 그러니까 앞이 루트로 시작하면 절대 경로고 앞에 요 슬래시가 없이 하면 상대 경로잖아요. 상대 경로로 하니까 모델 1의 유저의 로긴 여기에 매핑된 걸 찾으면 로긴 서블릿이죠. 모델 1의 유저의 로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메일 패스워드를 파라미터로 받아갔고요. 그 다음 로gin을 합니다. 로gin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유저 등록할 때도 보면 add user 서블릿에서도 보면 얘는 이제 중복이 돼서 add에 실패하면 duplicate key exception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프링은 전에도 말씀 제가 한번 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로 유저를 꺼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저가 없다, query for object잖아요. 유저가 없다. 그러면은 empty result access exception이 납니다. 그럼 유저가 널이 되는 게 아니고 exception이 떨어져요. 그래서 로그인 실패했을 때는 이 exception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1의 유저의 로긴 폼으로 다시 백하는 거죠. 메시지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메시지는 여기 한글은 넣지 마세요. 지금 한글 넣으면 지금 깨지는데 이 부분 또 다른 설정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메시지 붙이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스프링 MVC 할 때는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어로 써서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유저가 꺼내지면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세션에다가 유저를 넣어주죠. 이렇게. 그럼 세션에 유저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거. 이게 로그인이죠. 그쵸? 항상 그래서 현재 로그인이 됐냐 안 됐냐는 세션에 유저가 있냐 없냐를 로그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레스판스나 샌드 리다이렉트 해갖고 모델 원닷 유저닷 유저 인포 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유저 인포에서는 인포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유저 DAU가 필요가 없네요. 그쵸? 유저 DAU 필요가 없고 유저를 어디서 꺼내냐면 세션에서 꺼냅니다. 그쵸?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는 게 아니죠. 세션에서 유저를 꺼내서 그 유저를 이렇게 여기다 출력을 해주는 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요. 지금 이 화면은 로그인이 하지 않으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그 아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이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브라우저를 죽였다 다시 실행시킨 다음에 유저 인포로 이제 이 URL을 하면은 여기 정보가 그냥 널이 찍힙니다. 그쵸?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널 안 찍히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 옵셔널 뭐 오브 널러블 하갖고 쭉 하면은 널 대신 다른 걸 찍을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서블릿으로 그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완성을 하겠습니다.